자, 오늘은 2026년으로 예정된 일본 총선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선거가 아니고요. 전후 일본 정치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어쩌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인데요. 지금 정부는 호쿠호쿠, 그러니까 돈이 넘쳐서 아주 싱글벙글한 상태다. 아니, 쌀값이 폭등해서 서민들 씨름은 급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엄청난 공분을 샀고요. 이게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이 5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 정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판.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요, 일본 정치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말 역사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선거제도가 우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총리가 언제든지 자신한테 가장 유리하다 싶을 때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해산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바로 이 막강한 카드를 지금 꺼내든 거죠. 두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의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랜 동맹은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요.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리 의혹은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진짜 대단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치 공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민당이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이랑 헤어지고 더 보수적인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강한 일본을 외치는 뭐랄까 더 강력한 우파 연합을 만든 거죠. 여기에 맞서는 중도개혁 연합은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선거 기간이 딱 16일밖에 안 되니까 전국 조직을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된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우라카네 스캔들, 그러니까 정치자금 비자금 사건에 대한 타카이치 총리의 대응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사과부터 하잖아요. 근데 타카이치 총리는 연루된 의원 40여 명을 향해서 내가 직접 보증하는 인재들이다 라면서 오히려 감싸고 나선 겁니다. 반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예요. 당연히 당 안팎에서 난리가 났죠. 범죄를 미화하는 거냐,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도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쌀 소동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운 동안 일본 서민들의 밥상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5.4배. 2025년 민간 쌀 수입량이 작년보다 무려 95배 넘게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수치가 아니고요. 일본의 쌀 공급망이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고요. 쌀 5kg 평균 가격이 21주 연속으로 4,000엔을 넘었다는 건 서민들 부담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게 거의 100년 전 일본을 뒤흔들었던 역사적인 쌀소동과 비슷하다고 해서 레이와의 쌀소동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이게 그냥 통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토에서 90년 동안 쌀 가게를 해온 마츠모토 곡물이라는 곳은요, 쌀을 구할 수가 없어서 5개월이나 가게 문을 닫았대요. 결국 살아남으려고 700만 원을 들여서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자, 네 번째.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언론의 예측과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위쪽은 언론 예측이에요. 자민당 300석 이상 압승 예상. 근데 아래 실제 인터넷 여론 좀 보세요. 완전히 딴판이죠. 쌀값은 미쳤는데 정치인들 뭐하냐. 비자금 만든 사람을 인재라고? 그 오만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분노와 냉소가 가득합니다. 이런 불리한 여론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꺼내던 카드는 뭘까요?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저들과 나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모든 비판을 그냥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인 거죠. 이런 리더십은 소통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NHK의 일요 토론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지지자들 앞에서는 아주 쌩쌩하게 거리 유세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불리한 질문 나오는 토론은 쏙 빠지고 짜여진 유세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표가 지금 판세를 딱 요약해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론 예측대로라면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 그러니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둘 거라는 거죠. 반면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크게 줄어들고 그 틈을 팀 미라이 같은 새로운 세력이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정당의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보시죠. 만약에 정말 예측대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급선회할 수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오랜 꿈인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고요. 강한 일본을 앞세운 외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외교적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일본 유권자들에게 던져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국가라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이냐, 아니면 당장 내 밥상의 물가를 걱정하는 안정된 민생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일본 유권자들의 선택은 곧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강한 일본의 시대 앞에서 과연 한국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